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요. 이제 학회는 유즈닉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막 너무 하드한 건 아니고요. 약간 시큐리티 문제에서 필요한 메모리 시스템 문제를 풀었고, 위에 있는 거는 목적, defeating user after free bug고요. 그래서 user after free bug를 어떻게 메모리 얼로케이터로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by는 메소드입니다. 버추얼 어드레스왕을 커널에서 떼어내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한 아이입니다. 버드 얼록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버드가 새싹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OTA라고 해서 버추얼 어드레스를 쫙 리유즈를 안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얼로케이트 하는 게 보통 그 유저 애프터 프리 버그를 피하는 방법인데, 뭐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버드 형태로 얼로케이션 한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유저 애프터 프리 버그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되게 많이 아시죠? 얼로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 얼로케이션하는 레퍼런스를 포인터로 갖고 이제 오브젝트들을 매니플레이션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얘를 프리시키죠.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얼로케이션 했을 때, 만일 이 프리된 포인터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된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새로 오브젝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만일 과거에 얼로케이트된 포인터가 새로 얼로케이트된 포인터랑 같다면은, 즉 프리된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태커들이 약간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P를 가지고 이제 얼로케이션을 이제 P란 포인터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태커는 그냥 포인터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어빌리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리모트로 익스플로이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시켰어요. 근데 프리 시킨 오브젝트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프리된 오브젝트를 내가 들고 있네. 근데 시스템이 멜록을 했는데, 이 멜록된 것들 보통 타겟이, 그러니까 항상 익스플로이트 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얼로케이션 해요. 클래스를 얼로케이션 하다 보면 뭐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추얼 테이블이 뭐냐면, 여러분 메소드가 딱 불리면 그 안에 펑션 포인터가 붙어 있어요. 그 펑션 포인터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재수없게 이 Q가 버추얼 테이블의 어느 정도 일부를 얼로케이션이 됐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멜록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제너레이트 할 때 어태커는 이 P 포인터를 가지고 버추얼 테이블에 있는 펑션을 건드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소드가 딱 불렸을 때, 이 메소드는 원래 코드의 로더가 정확히 이 메소드 위치가 있었는데, 얘를 내 페이로드, 어태커 페이로드로 포인터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딱 불러요. 그러면 어디로 떼요? 내가 원하는 내 메소드로 뜹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트를 합니다. 되게 단순한 기본적인 익스플로이트이고요. 이거를 막 온갖 그 버그들에 있는 향연과 막 컴비네이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익스플로이트 만듭니다. 이거 막 익스플로이트 만드는 건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면 막 여러분 아시죠? 10,000불, 막 20,000불 이렇게 받아요. 익스플로이트 하나 제대로 만들면. 그러니까 그 벌너러빌리티, 유저 애프터 프리 벌너러빌리티로 실제 어느 정도 릴라이블하게 만드는 익스플로이트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은 저기 다크마켓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저 애프터 프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인밸리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가장 큰 유저 애프터 프리 얘기고, 유저 애프터 프리가 항상 익스플로이트를 만들지 않지만 보통 이런 걸 포인터 하이제킹 프로그램을 합니다. 포인터 하이제킹 프로그램이 일본적으로 익스플로이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선행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익스플로이트 된다 안 됐냐는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터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저 애프터 프리 버그가 문제가 있고요. 자, 이거가 실제로 연도별로 쭉 봤을 때 보면은 대부분 메모리 에러에 관련되어 있는 버그들을 수집해 보면은 유저 애프터 프리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버그의 공학 아시죠? 아무리 패치해도 또 나와. 왜? 새로운 코드에 또 실수합니다. 이거는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인간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버그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제 만약 여기서 교수님 거기다 러스트 쓰면 되지 않아요? 됩니다. 러스트를 하면 이거 없어져요. 근데 되게 많은 레거시 코드들 있잖아요. C와 C++로 많이 있는 이 많은 코드들이 다 러스트로 트랜지션이 되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언세이프 랭귀지는 C나 C++로 되어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 유저 애프터 프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원타임 얼로케이터입니다. 뭐를 원타임 하겠다? 가상 주소를 절대 예전 걸 주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 얼로케이션 해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버추얼 어드레스랑 피지컬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약간 쇼킹합니다. 처음에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자, 모든 오브젝트 하나는 하나의 버추얼 페이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의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을 해요. 자, 그럼 여기는 그냥 낭비,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모르겠다. 내가 1KB 얼로케이션 하면 메모리는 4K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얼로케이션이 일어나면은 시킨 다음에 다시 새로운 얼로케이션 오게 되면 어때요? 다른 버추얼 어드레스를 얼로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만큼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버추얼 어드레스가 다시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택커는 과거의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 64비트 엄청 넓죠.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를 그냥 새로운 얼로케이션 할 때마다 새로운 버추얼 어드레스를 무조건 준다. 버추얼 어드레스를 재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원타임 얼로케이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UJF2Fre를 피하죠. 자, 근데 저 빨간색만큼의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인한 성능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연구들이 시작됩니다. 약간 연구 히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난 UAF를 쓰고 싶어요. 그럼 저 빨간색 영역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이게 2017년도에 사람들이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때 당시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OTA 쓰자. 가비지 컬렉션 너무 오래 걸려. 가비지 컬렉션과 OTA가 이제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 가비지 컬렉션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OTA 쓰자. 근데 저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찾아낸 방법이 다음과 같이 알리아스 매핑이라는 걸 씁니다. 자,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눠요. 하나는 캐노니컬, 하나는 알리아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실제로 얼로케이션한 영역은 여기 알리아스 영역입니다. 그리고 캐노니컬은 얼로케이터가 인터널하게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캐노니컬 어드레스의 버추얼 페이지 하나를 요만큼을 실제 피지컬 페이지로 얼로케이션 하는데 새로운 얼로케이션이 뜬다. 그럼 알리아스 영역에다가 캐노니컬 알리아스가 있고요. 새로운 얼로케이션이 뜬다. 그러면은 얘를 버추얼 어드레스를 위에 있는 캐노니컬 어드레스로 매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얼로케이션 되면 어떻게 돼요? 버추얼 어드레스를 옵셋만큼 띱니다. 이만큼 떼요. 그리고 새로운 버추얼 어드레스를 얼로케이션해요. 하지만 얘는 피지컬로 1:1 매핑이 안 돼요. 얘는 이 위에 어드레스에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 매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있는 이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이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이 되니까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냥 4kb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얼로케이션 할 때 오브젝트 얼로케이션 시퀀스를 알아서 처음에는 맨 처음 시작 주소에다가 오브젝트를 두고 두 번째 얼로케이션은 요만큼의 옵셋을 뗀 다음에 해당 버추얼 어드레스 얼로케이션해요. 버추얼 어드레스는 무한하니까. 그리고 얘 두 개를 같은 피지컬 어드레스에 매핑합니다. 그 유명한 시스템 콜이 뭐죠? MR 리맵. MR 리맵으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은 주소 공간에 패킹합니다. 그리고 얘를 원투원으로 페이지 테이블 매핑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밑에 있던 이전 케이스에 있는 원래 피지컬 어드레스를 원래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케이스 B에 위에선 패킹이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줄죠. 자, 이게 2017년도 아이디어입니다. 이걸로 논문 썼어요. 오스카란 페이퍼가 이제 유즈닉 시큐리티에다 쓴 논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알리아스 매핑을 써서 하면 된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MR 리맵을 쓰게 되면은 이 해당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서로 알리아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물리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주소가 여기 이쪽 주소로 매핑이 되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접근하면 여기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피지컬 어드레스로. 그러니까 매핑 한 번이에요. 페이지 시스템 매핑 한 번. 근데 문제가 뭐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은 줄였어요. 기존에 있는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대비. 근데 문제는 성능이 박살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빠르게 만드는 기본적인 레이션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모든 멜록을 가지고 엠맵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면은 시스템 콜을 날리게 되면 성능이 엄청 날아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터들이 쫙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사용되지 않은 주소 공간은 이미 내가 엠맵으로 받아놨으니까 그냥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줄여야 돼요. 여기는 한 번 얼로케이션 할 때마다 저 시스템 콜을 날려야 됩니다. 매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MR 리맵 시스템 콜로 날아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보통 모던 멜로케이터들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하나의 코어에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퍼시피유 메모리스처럼 각각의 코어마다 스레드 리스트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얼로케이션 할 때 락을 안 잡고 퍼 코어 리스트에서 받은 다음에 글로벌 리스트로 드레인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MR 리맵을 할 때 리눅스의 스케일러빌리티 하면 치가 떠는 세머퍼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혹시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맵셈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버추얼 어드레스를 바꿀 때마다 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페이지 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맵을 하거나 버추얼 어드레스 영역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 페이지 플래그라고 이제 그 커널에 있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그 페이지 탭을 쿼리하는 게 있습니다. 걔를 읽을 때도 잡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터는 무조건 커널 인터랙션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얘는 그냥 냅다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커널에 익스포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박살나요. 자,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겁니다. 메모리 사용량과 뭐 성능. 자, 그러면 딱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간에 어떤 짓들을 해야지 여기서 성능을 끌어올 수 있는 리서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프레임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이제 저기 뒤에 설명할 거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논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보면은 전형적인 시멘틱 갭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있는 유저 레벨 얼로케이터가 있고 뒤에는 커널이 이제 실제로 유저 레벨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알리아싱을 만들어 놔요. 이 알리아싱 만들어낸 정보를 커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커널이 그 알리아싱 정보를 보고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R 리맵을 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커널한테 전달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MR 리맵 시스템 콜로 하나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커널은 내 여기 있는 알리아스 어드레스를 이쪽에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 매핑하겠다고 알게 돼요. 두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커널 랍, MMapSam이라는 글로벌 커널 랍을 작습니다. 이 두 개가 전형적인 문제고 이 문제의 가장 큰 루트 커즈는 유저와 커널 사이의 시멘틱 갭입니다. 얘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유저에 있는 저 알리아스 정보를 커널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봤습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오스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알리아스 매핑을 만들고 얘를 가지고 이제 얼로케이션 하겠다. 그게 진짜 놀랍게도 2017년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뭐랄까 리서치 과거에 릴레이티브에 있는 스페이스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해보고 싶어요? 뭐예요? 나 알리아스 안 할래. 알리아스 안 하고 그냥 얼로케이션 되면은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하나씩 얼로케이션 할래. 대신 뭘 못해요? 내가 한번 얼로케이션 된 주소에다가 다시 그 해당 새로운 오브젝트를 얼로케이션하는 게 허용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OTA니까. 자, 이 아이디어는 2021년도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되게 유명하신 조자택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를 썼을 때 보면 성능은 최고입니다. 왜 알리아스면 MR 리맵을 안 날려요? 성능은. 근데 메모리 오버헤드. 옵저베이션은 그렇습니다. 버추얼 어드레스를 덴스하게 쓴다. 그러니까 얼로케이션 프리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크게 쫙 얼로케이션하고 돌린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그럴까요? 안 그렇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추적해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어크로도 안 돌렸는데 저희는 그런 어크를 찾았죠. 그래가지고 돌렸죠. 그 문제를 보여줬고, 그래서 성능은 정말 좋은데 오버헤드 축에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유저 레벨에 있는 알리아스인 정보를 커널한테 어떻게 노티파이를 빨리 해줄 것이냐. 걔를 MR 리맵으로 하나씩 날려주는 게 너무 오버헤드 걸려. 뭐 배칭도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뭘 쓰겠다? 라이브러리 OS를 쓰겠다. 커널에 하나씩 내려가는 시스템 콜 보내는 게 비싸니까 그 커널을 자체를 위로 당겨 올리겠다. 그 유니커널이라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라이브러리처럼 인스턴스로 만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캡슐레이션 시켜서 돌리고 프로텍션은 가상화를 시스템을 써서 하는 아이디어가 유니커널인데 라이브러리 OS 단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요 OTA 아이디어를 구현하겠다. 이게 댕저로입니다. 이게 CCS 2022년도. 뻔해요. 여러분 딱 저기 트레이드 오프 스페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 그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어떻게 이 사기를 잘 조합할 것이냐, 커널 인터랙션 하면서 프리퀀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요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였죠. 여기를 학생이 딱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 여기서 뭔가 재미난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버드올록입니다. 자, 일단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글로벌 커널 랍과 이제 문제를 잡는데 여기에 있는 커널 파트를 커널이 하게 만들고 요 유저 레벨에 있는 파트를 유저 레벨이 하도록 많이 분리를 시킨다. 아까 댕제로 같은 경우는 커널과 유저를 다 통째로 들어올렸죠.
근데 요 파트만, MR 리맵이라는 파트만 유저로 땡겨. 그리고 매핑하는 파트만 커널에 둬. 그러면은 내가 MR 리맵을 했던 코스트가 유저 레벨의 펑션 콜로 바뀌면서 라이트웨이트하게 구현되고, 그 다음에 커널이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을 하도록 디커플을 시키자.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갖고 왔어요. 그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봤을 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봐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eBPF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버추얼 어드레스의 모든 관리를 유저한테 주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저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들을 커널한테 줘서 커널이 요 시멘트 갭을 여기 정보들, 그러니까 이 알리아스 정보들 커널한테만 톡 쉐어해주고, 페이지 폴트가 딱 났을 때 요 커널이 요 정보를 참조해서 버추얼 투 피지컬 랩핑을 하도록 커널을 바꾸자. 그럼 된다가 아이디어였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아까 코스트에서 요 MR 리맵 코스트가 그냥 유저 레벨의 펑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커널은 요 바뀐 결과들을 페이지 폴트 타임에 배칭해서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eBPF를 썼습니다. 그래서 eBPF를 써가지고선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걸 구현했고요. 뭐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OTA를 구현했는데, OTA 구현에 뒤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스퀘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유저 애프터 프리 버그를 프리벤션 하는 게 있고 디텍션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프리벤션과 디텍션의 난이도는 완전 달라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디텍션은 프리벤션을 내포합니다. 자, 만일 이 상황에서 디텍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프리벤션 됩니다. 그죠? 어드레스를 새로운 버추얼 어드레스를 안 주기 때문에 프리벤션은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디텍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일 어태커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선 요 주소를 뭔가 접근하는 걸 커널이 알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너십. 딱 그 커널이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얼로케이션 된 주소가 프리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댕글링 레퍼런스로 이 주소를 접근하는 걸 커널이 알아차려야 돼요. 페이지 폴트로 어떻게? MR 리맵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타임에, 그러니까 얼로케이션 타임에 프리벤션이 일어나고 프리 타임에 디텍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프리가 커널로 가서,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프리는 커널이 이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디텍트 하려면 커널이 중간에 다 접근해서 이 버추얼 투 피지컬 매핑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텍션이 훨씬 비쌉니다.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큐어 시스템을 만들 때 프리벤션 메커니즘과 디텍션 메커니즘 두 개를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는 디텍션과 프리벤션을 다 같이 구현해보고 성능을 좀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충 저기 프리벤션 모드로 해도 많이 디텍트가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두 개의 차이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FFmpLog은 디텍션을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FFmpLog이라는 어프로치는 디텍션을 못해요. 프리벤션만 됩니다. 그리고 댕제로는 디텍션까지 구현했어요. 네, 하시죠. 예를 들면 요 그림에서 VA3, O2를 생각해보면 네. O2 파란색 박스 앞뒤로도 저 박스 큰 게 하나의 페이지라고 치면 버추얼 페이지죠. 네. 버추얼 어드레스. 네. 그러면 O2 파란색 말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액세스하는 거에 대한 디텍션이 되나요? 오브젝트 여기요. 네, 거기. 여기는 아무것도 얼로케이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네. 예전에 풀이된 거. 그래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서는 요렇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요. 네, 그 오브젝트 풀이 같은 예, 그거 하려면 가드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폴트 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딩을 해놓고 여기다 리드빗 지어놔가지고선 가딩 같은 걸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요 오브젝트만 들어간다.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엑셀한다. 예, 그 정도까지만 가정입니다. 일단. 좋은 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MR 리멤으로 돼 있으면은 포인트 어드레스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뭐 아까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 공간이 충분히 크니까 이제 이걸 버추얼 어드레스를 막 이렇게 OTA로 얼로케이션 하더라도 뭐 어플리케이션 쭉 끝날 때까지는 충분할 것이다. 이 가정. 근데 만약에 끝나면은 리유즈를 하겠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eBPF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유저 레벨의 파트와 커널 레벨 파트를 만들고, 커널 레벨 파트는 eBPF를 활용한 커스텀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있고, 유저 레벨 파트에는 이 캐노니컬과 알리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널 메모리 얼로케이터,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인 원타임 얼로케이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맨 처음에 얼로케이션 하게 되면 이제 이 해당되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캐노니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놓고, 그다음에 알리아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처음에 얼로케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알리아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알리아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로부터 이제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주고,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알리아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만 접근합니다. 캐노니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하는 VA to CA가 이렇게 알리아스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쉐어드 메타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eBPF에 보면 쉐어드 링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쭉 하나씩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 폴트가 딱 납니다. 그러면은 커널은 이 메타데이터를 쭉 훑으면서 이 알리아스 관계를 파악을 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매핑합니다.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커널의 이 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API 보면 별거 없습니다. 위에는 처음에 페이지 테이블을 하기 위한 셋 페이지 테이블 eBPF 헬퍼 펑션. 혹시 eBPF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네, 모르세요? 예. eBPF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뭐 커널에다가 내가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이 익스텐션을 할 때 커널 모듈을 넣잖아요. 근데 커널 모듈을 넣겠다는 말이면은 커널에 있는 모든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이 모듈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컨파인먼트라고 하죠. 샌드박스 하려고 이 모듈이 접근할 수 있는 주소 공간, 어드레스를 다 딱 제한을 해서 집어넣죠. 그런 연구들 있죠. 그거를 커널 애들이 이제 과거에 있는 모든 리서치를 딱 컬렉션 해가지고 가장 모던한 형태로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근데 얘네들 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스태틱 타임에 모든 걸 베리파이해요. 런타임 베리피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스태틱 타임에 컴파일을, 그러니까 저기 eBPF에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과상머신 만들고 뭐 이렇게 바운드 체크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스태틱 타임에 이 모든 주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eBPF가 할당돼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안에만 들어간다라는 거를 세이프티를 개런티를 해줘요. 그리고 커널 모듈로 바이너리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집 컴파일 해가지고 커널 모듈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유저가 커널 코드에 실제 변경 없이 커널에 있는 비헤이비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라인 수도 그렇고, 얘네들이 루프 태킹 해야 되는데 루프가 언바운드 루프 들면 안 되고, 뭐 그런 프로그램 제약 사항이 있는데, 뭐 그런 제약 사항을 지키면서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그리고 eBPF가 커널에 있는 외부의 역할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걸 헬퍼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커널에 만들어서 구현한 헬퍼 펑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세팅하는 거, 페이지 테이블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쉐어드 메모리에 이제 유저 레벨과 커널 어드레스 스페이스 서로 관계게끔 만드는 거, 뭐 세 가지 어드레스에 대한 헬퍼 펑션을 만들면은 이제 eBPF가 이걸 불러대면서 아까 저희가 앞에 말했던 이 오퍼레이션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하시죠. 지금 목표는 시큐어한 걸 만드는 건데, 네. eBPF를 쓰면서 언시큐어해지는 건 아니에요? BPF가 기본적인 세이프티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그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계속 이제 사람들이 퍼징하고 있고 테스팅하고 있고, 베리파이어 자체가 이제 한 3만 라인 정도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죠. 이벤츄얼리 어느 정도 세이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과거엔 버그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버그가 점점 줍니다. 베리파이어 파트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베리파이어를 포멀 베리피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 커렉트니스를. 그래서 BPF를 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커널의 세이프 익스텐션이다라는 가정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을 왜 하냐면, 네.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것도 비슷하지만 시큐리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시큐리티 때문에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렇죠. 네. 이걸 했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완전 시큐어해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제대로 엄청나게 제가 시큐리티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이제 던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퍼포먼스 버짓이 무한대야. 넌 무한히 늘어질 수 있어. 그럼 넌 시스템을 100% 시큐하게 만들 수 있어? No. 없습니다. 근데 시큐리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디펜스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시스템을 시큐하게 만들려면은 하나 깔고, 두 개 깔고, 세 개 깔고, 네 개 깔고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프랙티컬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디펜스 라인을 치죠, 계속. UEF 요것만 딱 써도 익스플로이트, 기존에 있는 UEF 익스플로이트를 굉장히 많이 필터링 아웃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디펜스 라인 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럼 가상 머신 까요.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럼 TE 또 껴요. 이런 식으로 성능과 디펜스 라인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UEF가 너무 느리니까 그나마 좀 쓸 수 있도록 프랙티컬하게 만들어 보자. 이게 제 답변입니다. 네,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자, 공포로 저희가 그 모티베이션 하긴 하는데 공포로 모티베이션 하는데 실제로 한번 발생하면 코스트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분들은 네. 저는 원래 시큐리티 하는 사람 아니지만 여튼 네. 책임질 거냐, 뭐 100만 달러가 들어갈 건데 너 지금 이런 류의 질문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들어가요. 또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또 다른 걸로 이게 또 시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말씀하신 대로 얹히는데 지금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BPF라면은 분명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지금 있는 거에 더 시큐해져야 되지. 이거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왜 저거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끝이 다른 쪽으로 또 가지가 나가지 않는 게 좀 괜찮나 싶어요. 예. 뭐 근데 뭐 일단 UEF 그냥 터지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하거나 막아내는 디펜스 메커니즘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딱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성능 20%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엔지니어링 했는데 40% 100% 올려야지. 이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래 보니까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시스템 엔지니어랑 시큐리티 엔지니어랑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이처가 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셀링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엔 한번 시큐어 워크를 좀 해보면은 조금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이 사람들 이런 고충을 가끔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하시지만 이렇게 시큐어 워크들을 좀 더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을 좀 가지라.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답이 없고 어떤 알기와 포지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몇 가지 룰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디펜스 라인을 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답입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너 왜 이 시큐리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더 논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페이지 포트를 배칭하고, 그다음에 버드올록을 실제로 디텍션하는 모드, 그러니까 프리가 났을 때 바로 MR리맵 날리는 모드와 그렇지 않은 모드 두 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케일러빌리티는 파인 그랜드 락킹을 했습니다. 페이지 테이블 락킹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 트래버스를 할 때 파인 그랜드 락킹 같은 거 했는데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풀리 컴패터로 합니다. LD 프리로드 가지고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훅 잡아가지고 바로 딱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V들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 보면 LG, 뭐 패치, 뭐 GIF 립, 그 다음에 루비 라이브러리, PHP, 뭐 엔지닉스 이런 데다가 이제 익스플로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검정색으로 완벽하게 칠해진 거는 디텍션과 프리벤션이 다 된 거, 반만 칠해진 거는 프리벤션만 된 거.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여기서 보면은 FFmplock 같은 경우는 프리벤션만 되죠. 디텍션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떠시피 저희 버드올록 D가 디텍션 모드, 프리가 났을 때 MR리맵 다 끄는 거, 그럼 다 디텍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프리벤션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디텍트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디텍트 윈도우가 놓치는 사이는 얘가 프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폴트가 딱 일어나면 그 MR리맵을 끊습니다. 그래서 MR리맵을 딱 그 프리를 한 시간과 페이지 폴트 한 시간 사이에 그 윈도우가 저희가 디텍트를 못하는 윈도우예요. 페이지 폴트가 나오면 디텍트 됩니다.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프리퀀트하게 나니까 프리벤션만 키더라도 많은 경우가 디텍트가 되더라. 뭐 그 정도에 대한 옵저베이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댕제로라는 거는 디텍션이 다 되는 어플입니다. 다 찾았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어떤 펑셔널리티한 테스트고요. 이제 성능을 보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언시큐어. 자, 김재욱 박사님이 했던 겁니다. 너 시큐어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 정도 성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OTA를 써서 버드올록을 쓰는 거, 그 다음에 FFmpeg 가장 그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 엄청 써가면서 성능 올린 거, 그 다음에는 가비지 컬렉션. 이 세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아파치에서 스루풋을 쭉 컬렉션을 쭉 올려가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봤는데 GC는 성능을 바닥을 깁니다. 자, 요걸 딱 보고 저희가 이제 하나 캐치해서 다음에 GC 욕을 가지고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GLIPC 상황을 봤을 때 GLIPC가 당연히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측정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측정 에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GLIPC가 성능이 가장 잘 나와야 됩니다. 트랜스퍼 레이트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학생이 eBPF에서 그 GLIPC보다 GLIPC가 불러야 되는 모든 케이스, 커널에 불러야 되는 가끔씩 불러야 되는 케이스를 유저 레벨로 올려가지고 올린 거고 실제로는 거의 어퍼바운드는 GLIPC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사용량을 보게 되면 FFmpeg을 딱 찍죠. 아파치가 뭐예요? 웹서버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얼로케이션하고 웹페이지 하나만 프레임하고 지웁니다. 얼로케이션하고 웹페이지 하나 만들고 지워요. 그래서 딱 얘는 FFmpeg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워크로드고요. 봤더니 메모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워크로드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능 트렌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뭐 다른 파섹 워크로드를 돌려 스케일러빌리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각각 가베지 컬렉션 하는 친구들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GLIPC가 가장 빠릅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고 여기가 버드올록 그 다음에 FFmpeg 정도 순으로 스케일러빌리티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가베지 컬렉션 거의 못 써요. 겨우 최소한 이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좀 봤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리얼월드 워크로케이션 아파치인데 잠깐 이거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고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고 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버드올록 쓰게 되면 뭐 그 성능이 지도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스펙 돌려 보니까 대충 한 10% 정도의 성능 하락을 감소를 해야 되고 메모리는 약 15% 정도 스펙 CPU 기준으로 그 정도 오버헤드가 나타났었고 뭐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웍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커널과 유저 사이의 데이터 패스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시멘틱 갭 같은 경우를 쉐어드 맵에다가 데이터 정보 찾아서 커널이 그걸 보고 이제 위에 있는 알리아스 정보를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 구축하면 되겠다라는 이 망치를 찾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팔로우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